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이제 5월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 거래량은 저번 달에 비해서는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상급지를 넘어서 이제 중급지까지 가격 회복이 어느 정도 일어났고, 아직 하급지는 급매물도 있고 회복도 좀처럼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장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이 정고점에 가까이 근접한 단지들도 몇 개 눈에 띕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 조바심은 나고 상급지 가격 회복됐고, 그 중에서 이 많이 떨어졌던 단지가 회복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12월 1월에 샀으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 4억 5억을 벌었을 텐데 하면서 조바심을 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더 늦게 들어갔다가는 이거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추후의 상황이 어떨지 예상을 하고 조바심을 좀 내려놓고 좀 더 냉정하게, 차갑게 내 자본을 전략적으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대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싸게 파시면 안 됩니다. 싸게 팔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상급지, 중급지 회복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갈아타기는 지금 여러분들 싸게 팔면은 어차피 필요한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급지는 회복됐고 여러분은 싸게 팔고, 그러면 필요한 돈이 원래 이만큼에서 지금 이만큼 늘어난 거 아닙니까? 회복 가격까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상황에 싸게 팔면 갈아타지 못한다, 실패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본을 시장 템포에 맞추기보다, 항상 여러분들 실패하는 게 후행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요. 먼저 시장 움직이는 걸 보니까 늦지, 갈아타기도 실패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1순위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거래량부터 볼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2년의 그 거래량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하락 전에, 이 5월 전까지가 하락 전에 거래량이 확 쪼그라져 있는 상태의 거래량이거든요. 자, 보시면 천여 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도 거래량이 더 끊긴 게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달에 500여 건으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올해 오면서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1월부터 회복이 시작됐죠. 이때가 이제 바닥이었어요. 사실 바닥에 거래하면서 죽기 시작한 때고, 자 2월, 3월, 4월 오면서 계속적으로 늘어왔고 평균 이제 3천여 건 정도로 됐습니다. 작년에 이 하락 직전에 거래량과 체크를 해봤을 때 2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하반기 와서 거래량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5월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지금 천여 건 정도거든요. 자, 4월이 아직 5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제까닥 그 일자도 이제 60일에서 30일도 줄였기 때문에 보통 제까닥 신고를 하거든요. 이거를 감안했을 때 5월의 거래량은 4월보다는 적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돼요. 자, 일단은 회복은 됐습니다. 거래량이 회복이 됐어요. 2배 정도. 작년에 하락 직전에 그 전조의 현상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현상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거래량이 회복했다. 자, 근데 정상화됐느냐 라고 본다면 아직 정상화는 아니다. 왜? 21년 거래량 보시죠. 1월에 6천여 건, 2월, 3월, 4월, 5월 다 3천여 건, 4천여 건, 5천여 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평균보다는 적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은 맞지만 정상 범주에 오지는 않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현재 회복이 강하게 나온 자리도 있고 회복이 아예 안 나온 자리들도 있어요. 지금 이것도 순차적으로 가고 한 단지가 집중적으로 회복되고 전고점까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급지가 먼저 회복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회복이 시작된 게 1월에 먼저 상급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15억 초과 대출이 12월부터 풀리면서 1월에 좀 상급지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죠. 15억 초과의 아파트 거래량이 변화가 커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량이 확 늘었다기보다는 이 상급지의 거래량이 변화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15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가장 변화가 높았다. 이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재 이 거래량, 회복의 거래량, 정상보단 적지만 이 회복의 거래량이 상급지로 향하는 수요자들이 주도했고, 그 상급지로 향하는 수요자들이 고른 아파트들이 15억 초과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복이 강하게 나왔던 단지들이 가장 강한 회복이 많이 떨어진 신축들, 5년 이내 신축들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더라.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의 진행이 중급지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마포나 이 강동, 이 등지에 이런 중급지의 회복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좀 집중된 곳이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이에요. 여전히 지금 하급지는 급매물이 있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거를 싸게 팔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를 한다는 건 하급지에서 중급지 가거나 중급지에서 상급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강한 회복이 어디서 많이 나왔다고 했죠? 상급지, 그 다음 중급지예요. 그러면 내가 상급지로 갈수록 필요한 돈이 이 회복 에너지가 일정 시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증가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거를 싸게 팔고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네이버의 호가들 있잖아요. 지금 회복이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래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현장에 가잖아요. 네이버 호가보다 비싸요. 비쌉니다. 그래서 네이버 호가를 지금 믿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내 것을 싸게 팔면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게 기다리면 회복이 되는데 내 회복은 기다리지 않고 위에 거만 보고 조바심 내서 내 걸 팔면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이미 타이밍을 잃었습니다. 중급지,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실패했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를 보면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타이밍을 잃었어요. 기회는 또 옵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내 물건이 회복되는 것 기다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 전세가 회복입니다. 이게 강하게 나올 거예요. 매매가의 회복보다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자, 지금 현재도 상급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상급지 소형은 전세 물건이 없어요. 20평대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빨리 회복해요. 매매가도 지금 상급지가 회복이 소형에서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 여전히 뭐 송파구 이런 데 보면 20평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소형이 지금 강세다. 그 말은 뭐냐?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그만큼 거래를 주도하고 많다라는 소리예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상급지는 가고 싶으니까 소형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전세가 회복은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공급량이 여전히 많은 인천,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있죠. 여기는 전세가 회복이 강하게 나오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다만 이제 서울과 경기, 특히 서울 지역, 전세가 회복이 빠르고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즉 전세가 회복을 보신 이후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갈아탈 때 필요한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12월, 1월 지나오면서 회복이 강하게 나왔던 이유. 15억 초가 대출이 되면서 원래는 내가 15억이 필요했던 게 대출이 50% 나오니까 8억이면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자를 움직인 겁니다. 마찬가지. 내가 필요한 자본이 전세가 회복으로, 강한 전세가 회복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갈아타기 수요는 필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 자본이 줄어드니까. 전세가 회복이 그렇게 돼서 매매가 회복을 후행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처 갈아타기 못하신 분은 지금 내 집을 싸게 팔면 안 됩니다. 절대 싸게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역전세 무서워서 미리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값 회복은 이미 정해진 길이고요. 전세값 회복이 된 이후에 이 좁아진 갭을 활용해서 상급지로 안착하시면 돼요. 자, 지금보다 회복이 되면서 매매가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필요한 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단지가 가격은 조금 오를 수 있는데 전세가가 확 올라서 내가 필요한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지 못한 분은 좀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을 맞추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으로 얘기를 하면 갈아타기가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왜? 지금은 여전히 실수요 주도 회복장입니다. 자, 이런 실수요가 주도해서 회복장이 나오는 특징. 지금 매매나 거래량 분석이나 주도한 아파트들을 보면 다 대부분 실수요가 샀지 투자자가 산 게 아니거든요. 이런 회복장의 특징은 뭘까요? 전세가율이 낮아요. 예. 근데 매매가는 지금 미래가치 반영된 폭이 높은 편이에요. 차이가 큰 거예요. 전세 대비 매매 차이가. 예. 그럼 어때요? 실수요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수요자가 한계가 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 갈아타기 타이밍이 늦었을 때 다시 갈아타기를 하시고 싶은 분은 거주 만족도를 올리는 거는 좋은 선택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성을 생각한다라면 젊으신 분들은 그렇죠. 거주보단 수익을 우선 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지금 좋은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본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본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테크, 전략은 뭘까?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브랜드나 입지만 따지시면서 살고 싶어 하는 단지 지켜보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정된 자본으로 무엇에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 최고의 투자처, 그 순위는 뭘까요? 자, 제가 순위를 5위까지 정했어요. 여러분들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지. 여러분들 상황을 맞춰야 되잖아요. 수익만 하면 1위는 따로 있는데, 수익과 또 여러분들의 안정성, 뭐 거주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투자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1위는 관리처분 전후의 서울 재건축입니다. 네, 왜 제가 콕 집어서 관리처분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재건축 중에서, 단지 중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단계예요. 예. 조금 낮은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다. 지금 강남의 재건축이 대략 다 25억에서 30억 선 하는데요. 자, 관리처분이 지금 딱 떨어지는 전후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매덕이 좀 싼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잘 찾아보면 돼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냐면, 자, 이게 관리처분하면 멸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라는 게 없어져요. 여기에 껴있던 얼마 안 되는 레버리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돈을 더 튀어야 돼요. 이 투자처에.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 물론 이주비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금액도 크다라고 볼 수 없고 금리도 높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높은 금리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러워서 그냥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중에 상당수는 이미 관리처분까지 끌고 갔어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10년 이상 보내신 분 많거든요. 자, 그때 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았고 얘도 관리처분까지 가면서 돈이 됐어요. 얘를 팔고 어느 정도에서 익절하고 끝까지 보지 않는 거죠. 뒤에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익절을 하고 내가 번 돈과 합쳐서 더 상급 단지의 재건축을 초기에 진입하려는, 투자에 조금 경험이 있으신 거죠. 예, 경험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의 익절 후 상급지를 매입하려는 욕구가 강한 시점이에요, 이때가. 이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조금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고, 이걸 사오면
주변 시세보다 좀 많이 싼 가격으로 상급지의 재건축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의 중급지, 상급지의 사업시행 인가 전후의 재개발을 사면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지는 피회복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중상급지죠. 예, 중상급지 정도 되는 곳은 아직 피회복이 덜 됐어요. 예, 덜 되었어요. 자, 주변의 아파트 신축, 준신축과 대비를 했을 때도 대비해서 몇 억가량이 저렴하게 매입 가능합니다. 거의 3, 4억가량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해요. 자, 이것도 회복이 좀만 지나면 다 될 거예요. 지금 이 조정과 이 급락으로 인한 하락에 타성이 아직 남아있을 때, 남아있을 때 매입해야 싼 거예요. 기존 아파트들은 지금 중급지까지 회복이 됐는데 재개발은 조금 더 늦어요. 왜? 지금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예, 늦습니다. 이거 미래 가치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물건일수록 실수요장이니까 회복이 느리다. 예. 실수요장에는요, 투자 물건, 온전히 투자 물건들은 회복이 좀 느린 편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예, 그래서 이 타석 남아있을 때 지금 매입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노량진이라던가 뭐 성수지역, 한남 요런 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1번은 제일 좋은 건 알겠는데 무조건 10억에서 15억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5억에서 뭐 8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예,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그나마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성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투자를 해야 진정한 투자다. 예, 오래 들고 갈수록, 오래 들고 가는 물건이 많아야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큰 부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강의 때 제가 자주 드려요. 실제로 제가 그 사례니까 제 사례들을 기초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3번이 제 개인적으로는 1번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정비사업입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 이게 제일 돈돼요, 부동산에서 사실. 예, 분양도 어차피 재개발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파트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비사업이 근간입니다. 근간. 예, 처음 셀이에요. 세포. 예. 그래서 초기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상태,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가장 큰 돈이 되고, 돈도 안 들어가요. 드는 건 뭐다? 시간. 시간이 이제 10년, 20년 각오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예. 물론 완성된 것까지 보자면 너무 긴 시간이지만 그 사이 동안 계속 성장합니다. 가격이. 예. 자, 일단 첫 번째 메리트는 프리미엄이 없어요. 지금 하락 조정장에는 이런 애들은 피가 아예 없어요. 오히려 더 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자본이 없어도 상급지를 살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1억에서 3억 정도의 자본, 이걸로 서울의 아파트, 뭐 경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못 삽니다. 자, 근데 이 자본으로 저렴하게 서울과 뭐 1기 신도시의 제일 최고인 분당까지도 매입이 가능해요. 전략이 있어요. 서울과 분당을 1억에서 3억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살 수 있다. 예,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가 막히죠. 이 기막힌 투자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돈을 사는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가장 크다. 제가 이 3번 내용은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드리고 있고,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이 내용으로 기막힌 전략, 뒤통수를 때리는 이 서울의 분당의 초상급지 진입 방법 강의를 하고 있죠. 3번은 여러분들 강의에서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상급지의 입주장. 자, 앞으로 몇 년 동안 강남 3구와 강동에 입주장이 순차로 벌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대단지들이 많거든요. 특히 서초, 뭐 방배 지역, 강동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요런 거, 그리고 원베일리, 메이플드라이브 등등 많습니다. 이게 벌어지면 주변에 여러분들 오래된 구축들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전세가, 매매가, 월세 다 빠지거든요. 자, 이때 20평대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또 상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급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상급지의 소형을 내가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네.
자, 20평대라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차후에 미래가치 반영이 조금 더 줄어들었을 때 30평대와의 가격 격차가 주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이때 환승하시면 돼요. 이때 환승하시면 됩니다. 근데 입주장이라는 거는 평생에 한 번 올지 말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절대적인 타이밍을 이용하는 상급지 진입 전략이 네 번째였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아직 회복이 안 된 중하급지, 특히 하급지죠. 여기에 급매 아파트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자, 투자를 난 할 수 없고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전략 5번이 마지막 조언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우물쭈물 하다가 또 떨어진다는 유튜브 보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했죠. 상급지하고 지금 중급지는 회복이 됐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싸게 팔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두고 한 말일까요? 하급지, 중급지에 있는 분들, 아직 회복이 덜 되고 내가 급매물인 상황, 급매로 내놓고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했던 수요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늦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갈아타기 포기합니다. 왜? 필요한 돈이 늘어났거든요. 윗동네가 회복을 하면서 내가 돈을 더 써야 돼요. 2억, 3억을 더 써야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본인은 싸게 팔지 않고 호가를 올리거나 그냥 삽니다. 그냥 거두고 다음 타이밍 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급지 급매를 보고 계시다면 늦으면 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회복되면요, 하급지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늦었다,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좀 기다렸다 전세가 회복을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상황에 내 한정된 자본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뭔가. 그래서 5개의 순위를 정해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3번입니다. 그래서 요즘 강의를 하고 있죠.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들어야지 여러분들 눈이 트입니다. 지금 상황에 내가 뭐가 맞는 건지, 뭘 해야 될지 선명해질 거예요. 1억에서 3억 정도로, 이 작은 자본으로 서울의 하급지 아파트 수익이 과연 나올까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서울과 분당 여기를 이 금액으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정비사업으로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 기막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니까, 신청은 하단에 제가 남긴 첫 번째 댓글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파란 링크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평일이다 보니까, 낮이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편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은 담겨 있으니까 제 구독 버튼 옆에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정비사업 관련, 그리고 특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약 80여 편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물론 최신 걸 봐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가입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놀라운 부동산과 함께 알림 설정 해주셔가지고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